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타로음미 대표원장 장효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타로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어요. 오늘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타로카드 한 장 한 장을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 메이저 카드의 첫 번째 카드인 0번 바보 카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타로음미의 강의는 어떤 점이 특별하냐,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타로음미 강의는요, 전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작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타로 카드를 만들었느냐, 이런 오리지널리티를 챙기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학습을 해도 사실 확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서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확장성에도 조금 힘을 쏟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제 상담이나 뭐 아니면은 실제 강의나 강사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실용적으로 꾸려보고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핵심 요소들만 콕콕콕 해가지고 학습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바보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거는 바보카드의 변천사예요. 어떻게 바보카드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왔나,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맨 왼쪽에 있는 카드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비스콘티 타로 카드거든요. 비스콘티 스포르자. 이 비스콘티 타로 카드의 원래 그 바보 카드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왼쪽처럼 머리에 깃털이 이렇게 꽂혀져 있고 뭔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마르세유 카드의 바보 카드거든요. 마르세유 카드의 바보 카드.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라이더 웨이트 카드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RWS 카드죠. 라이더 웨이트 카드. 그리고 라이더 웨이트와 비슷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의 바보 카드예요. 라이더 웨이트와 비교해서 조금 더 색채가 약간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원작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사실 라이더 웨이트의 색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로 일단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서 라이더 웨이트 카드도 우리가 조금 참고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로음미 강의는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실제 제 제자분들과 하는 강의는 원래 직관 교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공부를 하기 이전에 정말 그 순수한 상태에서 타로 카드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느냐, 어떤 감각이 살아나느냐, 이 카드를 보고 어떤 삶의 순간들이 떠오르느냐, 그런 정말 직관 교육을 하거든요. 무의식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공부를 매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과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바보 카드에서만 조금 선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뭐 1번 마법사 카드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직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리를 비우고 심호흡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주변이 조용해야겠죠. 조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타로 카드를 딱 봐요. 정말 순수한 그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시간이 있으시면은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켜셔서 한번 봐보세요. 넘어가 보면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합니다. 이 타로 카드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 카드를 딱 봤을 때 처음 떠오른 것, 그 딱 처음 떠오른 생각 있잖아요. 이 감각이라든지 어떤 심상, 머릿속에 떠오른 거, 그거를 정말 가감 없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순수한 직관이거든요. 처음 떠오른 것이나 생각, 그리고 또 느껴지는 감각이 있다면, 이런 것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 이 카드를 보는 나의 감정은 또 어떤가? 기분이 어떤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나는 이 카드를 보고 기분이 좋아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난 좀 기분이 별론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다 적어보는 거예요. 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기억은 있는지, 또 현재 인생에 대입하면 장면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의 카드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저는 이 카드를 딱 봤을 때 요런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아, 바람이 불어오네?
굉장히 시원하다. 그리고 느껴지는 감각이 있다면 뭐 해가 떠 있으니까 따뜻하기도 하면서 또 앞쪽으로는 또 서늘하기도 하면서 뭔가 설산이 있으니까 겨울 냄새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평화롭다. 바보카드를 보면은 뭐 과제도 없을 것 같고 해야 될 일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자유로운 느낌. 이 카드를 보는 내 감정 자체도 되게 자유로워 보이네. 부럽다. 왜냐면 제가 요새 조금 바쁘거든요. 부럽다. 지속되는 자유가 맞을까? 이런 부분이 또 불안하더라고요. 정말 지속되는 자유일까? 그리고 타로를 보고 이 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기억이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보던 제가 떠올랐었어요. 현재 인생에 대입을 하면은 아주 짧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냥 저만의 시간? 그리고 어떤 의미의 카드 같나라고 했을 때 자유롭다. 그런 이제 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로 뽑아내는 거예요. 자유롭다, 걱정이 없겠다, 뭔가 대책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낙천적이고 앞만 본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워밍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상징 공부로 들어갈 거예요. 타로미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상징을 굉장히 많고 자세하게 풀어낸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카드를 이루는 모든 상징 요소들이 모여서 그 카드의 의미와 분위기를 이루기 때문에 타로미는 상징 공부를 조금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상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상징을 볼 건데요. 맨 위에서부터 왼쪽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밑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숫자 보이시죠? 0. 숫자 0은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없을 무를 나타내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하다. 이런 숫자입니다. 이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물이 쓰고 있는 월계관을 볼 건데 이 월계관에 빨간 깃털이 달려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깃털이라는 거는 새한테 달려 있죠. 새는 상징적으로 자유를 의미해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근데 그 깃털이 빨간색이다. 이거는 뭘까요? 빨간색은 열정, 갈망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 정말 열정적으로 저걸 바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구나. 자유를 열정적으로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빨간 깃털이 월계관에 달려있다라는 건 월계관은 우리가 보통 우승했을 때 머리에 이렇게 쓰잖아요. 우승,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이 바보카드 안에 있는 인물은 자유로움을 내가 가졌을 때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달성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갈망한다.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또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사실 바보카드를 남들이 봤을 때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0번 카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도 자기가 그냥 자신이 나는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월계관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구나.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성공했어. 난 달성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컬러가 노란 컬러죠. 그래서 이 노란 배경은요. 여기서 신의 가호라는 것은 이제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행운아야. 너는 운이 따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신의 가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어린아이들한테 노란 색깔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낙천적이다. 해맑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고성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 때 노란 화살표 같은 게 붙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면 다칠지도 몰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컬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시선도 보면은 이 절벽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니 황홀경에 빠진 그런 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보카드의 인물은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황홀하게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바보 카드가 입은 의상을 한번 본다면은 그 안에 옷을 흰색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내 몸에 가장 가깝게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이 안쪽에 옷이 흰색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숨겨진 의도가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아, 바보 카드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그 의도는 순수한 의도구나. 나쁜 의도는 없는 거구나.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그걸 의미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 원작자는 이 바보 카드가 들고 있는 거를 마법 지팡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나무 막대처럼 생겼는데 그 끝에 보면은 이렇게 금색 장식이 달려 있거든요. 이 지팡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바보 카드가 아, 촉은 좋겠네. 직감은 좋겠네. 직관력이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능력을 아직 사용하지는 못하니까 발달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옷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옷. 여기에 그려진 것이 포도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석류라는 말도 있고 뭐 태양 로제트다 이런 말도 있는데 라이더 웨이트를 이렇게 보면은 라이더 웨이트에는 그렇게까지 막 포도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요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동그라미들의 요 별표 표시가 굉장히 선명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유니버셜 웨이트로 넘어오면서 제가 옆에 첨부를 해놓은 것처럼 동그라미에 이렇게 별표 표시 있는 게 그게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 로제트거든요. 그래서 오컬티스트 분들은 이 문양이 태양 로제트를 나타내는 문양이다. 이 태양 로제트는 태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 운명의 수레바퀴와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19번 태양 카드와도 연관이 있다. 뭐 그런 의견들을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석류처럼 보이기는 해요. 여사제 카드 뒤에 있는 장막에 이런 석류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석류 색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 옷에 보면 이렇게 터진 석류도 있고 안 터진 석류들이라고 이제 저는 본 거죠.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게 안 터진 석류라고 하면은 이 바보 카드의 인물이 뭔가 안에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이 아직 터지지 않았구나. 아직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이 가능성이 터져 나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포도라고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라고 있었잖아요. 포도주의 신이거든요. 그 디오니소스랑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디오니소스에서 착안해서 포도를 그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문양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니버셜 웨이트만 보면 석류인 것 같고 라이더 웨이트를 보면 조금 태양 로제트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의미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포도도 이 바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 그리고 석류도 이 바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 그리고 어떤 가능성 태양 로제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보면은 이 다리색이 절벽색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절벽이 나타내는 게 오른쪽 밑에 있는데 절벽이 나타내는 게 위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위험이 다리에 있다는 것은 바보가 걸어가는 길마다 사실 절벽이구나 이런 의미거든요. 바보는 거의 늘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하고 용기가 있는 거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데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보 카드한테는 좀 일상일 수도 있겠다.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뒷배경에 있는 설산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설산, 눈 쌓인 산이죠.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그 파도라고 적혀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벽이고 그 다음에 바다다. 그래서 그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거다. 근데 그 원 책에는 설산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산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고 근데 설산이거나 파도거나 그것도 의미는 또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파도가 친다 이러면은 고난이 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설산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굉장히 그거를 헤쳐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헤쳐나가야 될 과제라든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보 카드의 이름이 더 풀 바보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왜 이름을 바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이 풀이란 단어가 광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는 가끔씩 뭔가 결정하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 광대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끔씩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 혹시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혹시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이럴 때는 정말 바보와 같은 순수함이 도움이 될 때가 있구나. 이런 지혜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 풀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 풀을 정말 바보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말 정보가 없고 이런 바보가 아니라 그 굉장히 순수하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절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마치 같이 이 인물과 자유로움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다쳐 조심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강아지는 보통 동반자가 있다 하면 위험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네 주변에는 있어 그러니까 좀 주변을 잘 돌아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선 잘 없는 그 상징인데 제가 자꾸 그 눈에 걸려가지고 강아지 위에 있는 그 바위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 남성의 성기 모양을 닮았더라고요. 이 성기 모양의 바위는 타로 카드 안에서 성기의 그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본능적이고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본능을 따라가는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바보라는 인물의 본능적인 부분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키워드를 적어봤고 그리고 이 바보가 입고 있는 옷의 소매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 화려한 옷의 디테일도 남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아무리 절벽을 가고 아무리 설산의 그 추운 곳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거야. 그리고 타로 카드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바보 카드의 옷이 화려한 편이거든요. 저렇게 막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바보 카드가 굉장히 본인의 개성이 강하고 또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조금 상황에 맞지 않을지언정 본인의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흰 장미를 손에 들고 있잖아요. 흰 장미라는 것은 장미 자체가 아름다움과 열정을 나타내니까 이게 하얀색이다? 그러면 순수한 열정, 순수한 아름다움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서. 그리고 보찜이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짐을 의미하는 건데 요 작은 짐은 의미가 준비가 부족하다. 왜냐면 여행을 떠나가고 막 산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들은 게 없어 보이잖아요. 작은 짐이거든요. 준비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서 준비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보찜에 그려져 있는 저 밑에 문양 있잖아요. 저 문양이 포도라는 말도 많고 책들에서는 포도라는 말도 많고 그리고 어디는 뭐 날개다, 도토리다 뭐 이랬거든요. 그 해외 뭐 사이트의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오히려 독수리 머리라는 설이 많아요. 이 독수리 머리가 왜 저기에 그려져 있냐면 독수리는 옆에 제가 이제 첨부를 해놓은 것처럼 높은 시야, 그러니까 뭐 높게 난다 이 말이에요. 높게 날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높은 곳에 있다. 즉 영혼과 뭔가 영성과 직관 이렇게 촉도 좋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동물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질보다는 뭔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방향이고 여행자를 보호해준다. 이것도 뭐 포도나 날개나 도토리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그 라이더 웨이트를 이렇게 보시면 라이더 웨이트 사진에는 또 좀 독수리 머리처럼 진짜 생겼어요. 이게 오른쪽이 독수리 머리인 거죠. 오른쪽이 독수리 부리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 머리랑 가장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지 간에 암튼
이런 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는 원문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자수가 새겨진 짐 이렇게만 적혀 있고 옷도 그냥 화려한 옷 이렇게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선생님 리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로 음미의 방식으로 선생님들한테 핵심만 콕콕 해서 포인트만 찝어서 바로 확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리딩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강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상황이랑 인물을 나눠서 해석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타로 카드에는 인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리딩을 하실 때 자꾸 은연중에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리딩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연애 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또는 연애 흐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의 연애의 어떤 그 흐름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근데 바보 카드가 나오면은 보통은 그거를 흐름으로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뭐 3월 달에는 이 바보 카드 같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 이래버리면 이제 상대방의 성향을 설명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운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냥 성향이나 속마음 이런 것만 쭉쭉 얘기하다가 이 카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 인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구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상황이랑 그 인물을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먼저 봤을 때 기운과 변동성, 영향력, 결과물 이렇게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바보 카드의 기운이 어떻냐? 아까 우리가 상징 공부할 때 노란색 배경도 있었고 태양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은 괜찮아요. 운은 괜찮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운은 괜찮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이미 안 좋은 게 들어있고 이러면 운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정말 새하얀 백지 같은 상황이거든요. 결과물도 없지만 굳이 안 좋다라고 말할 기운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운이다. 백지와 같은 기운이고 깨끗하고 순수하다. 방해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 뭐 나쁜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운 자체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래서 기운을 읽어주실 때는 기운은 괜찮다. 긍정적이긴 하다. 운은 좋은 편이다. 근데 다만 그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좋은 운이라서 앞으로 채워나가실 게 많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 카드의 변동성은 어떻느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냥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보 카드가 앞으로 뭘 할지, 어떤 계획을 세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변동성이 정말 크고 그래서 가능성도 너무너무 많고 그게 사실 우리한테 설레임이 되긴 하잖아요. 되게 설렘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뭔가 두근두근거리고 또 앞으로 이것저것 해나갈 생각에 신나기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기분을 주기도 해요. 변화수가 굉장히 큰 편이고 그리고 영향력을 보면은 영향력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받으려고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보 카드는 오로지 이 세상이 자기 세상이고 내 중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남한테 타인한테 받는 영향력이 크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갈 거야. 뭐 물론 계획이 이렇게 있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물은 없다고 보셔야겠죠.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은 적용을 해서 딱 확장을 하시면은 어려우실 건 없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연애운과 금전운으로 크게 나눠봤어요. 연애에서도 뭐 썸을 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거고 또 연애를 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 연애운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요 분류를 봤었잖아요. 기운이 어떻고 변동성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 저한테 연애운이 있을까요? 이렇게 내담자님이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 연애를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시도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다. 긍정적인 운이다. 근데 이런 운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지금 노력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 바보의 순간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추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영향력이 없다 했기 때문에 보통 내담자가 대시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담자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대시를 해오는 사람이 없는 운인데 그냥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내담자님께서 먼저 그래도 마음을 먹고 대시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바보 카드의 흐름처럼 된다 그러면 결과물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전운에 있어서도 금전이 들어오는 가능성은 많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과정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행동이 있어야겠죠. 이 돈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다는 그 요소 안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해점이 없다는 게 가장 커요. 뭔가 나쁜 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만 하고 행동을 좀 한다면은 방해 요소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만큼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차라리 저축을 해야 된다. 근데 저축을 잘 하지 못하는 카드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소비를 주의해야 된다. 왜냐면 감정성이 굉장히 큰 카드라서 내가 이거 사고 싶다 하면 사야 돼요. 내가 저거 갖고 싶다 하면 꼭 가져야 되고. 그래서 소비가 많은 카드이기 때문에 소비를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또는 뭐 주는 돈이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받는 돈이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버는 그리고 또는 쓰는 돈이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돈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보통 임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돈에 어떤 변화가 없다. 흐름에 있어서 큰 변화나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앞에서 제가 말한 이 분류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물 카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인물도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분류가 사실은 사원소 기반으로 해놓은 분류거든요. 본능 의지, 완즈죠. 감정 컵, 계획성, 소드, 현실성, 펜타클. 저는 사원소로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바보 카드는 일단 본인이 이거 좋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행동이 먼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능과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거든요. 이 바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좀 답답하다. 쟤는 조금 우리랑 다른데?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바보 카드에 있는 인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롭고 좋고 자유롭고 나는 너무 긍정적이고 즐겁고 이렇단 말이죠. 감정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계획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즉흥적이라 하면은 융통성은 엄청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바로바로 곧바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고 왜냐면 너무 멈춰있는 그런 성향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향과는 극반대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이 들어오면 그걸 잡는 능력은 또 좋을 거란 말이죠. 계획은 근데 못해요. 계획성이 진짜 없기 때문에 뭐 계획을 해서 어디를 간다 또는 계획된 걸 지킨다 시간 약속을 지킨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실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성이 낮다 하면 내가 어떤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은 현실적인 일을 한다거나 현실적인 결과물을 낸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일보다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우선이에요. 바보 카드는. 그래서 감정을 좀 따라가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향들로 이런 분류로 봤을 때 어떤 키워드가 나올 수 있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던 이런 키워드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잖아요. 열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나 계획이 없어요. 근데 또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야, 본인은.
타인이 볼 때는 단순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사는 이미지일 수 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그쵸? 몹시 즉흥적이에요. 계획이 없으니까. 즉흥적이기 때문에 근데 즉흥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생각나면은 그쪽으로 가고 저거 생각나면은 또 그쪽으로 가거든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것저것 들어오는 생각들이 엄청 많고 아이디어도 풍부한 거예요. 창의력도 굉장히 높겠죠. 근데 또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면은 집중력은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덕도 심하고 재미없는 건 못 참아요.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고 계속 변화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공무원 이런 직업보다는 프리랜서 이런 게 어울리는 거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마무리가 좀 약해요. 그리고 우리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하고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고 남 말을 안 듣는다 잘. 즉흥적인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무례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유혹에 약하다는 건 감정에 솔직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지 않는다. 필터를 거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그 키워드들이 다 이런 분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연결해서 키워드를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보 카드의 상징들과 그리고 어떻게 리딩에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선생님들이 실전 상담에서 많이 하시는 재회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는 이제 직업 상담 아니면은 직장 상담 이런 것들도 다 저 분류로 나눠가지고 키워드를 생각하셨을 때 좀 임상에서 많이 쓰일 것 같다. 이런 키워드들로 좀 최대한 많이 창의력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바보 카드처럼 한번 많이 뽑아내셔서 실전에서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마법사 카드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안녕!